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저에게 소중한 10분의 구독자분들이 생기셨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능 성적표가 발표나고 난 이 직후가 정시 컨설팅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채널을 개설하였는데 막상 개설하고 난 후에 구독자분이 생기실까 걱정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독자분이 생기니 너무나 신기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드려야 할 말씀은 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도 유튜브 동영상은 10분 내외가 좋다는 말을 숱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딱딱한 내용도 정말로 즐겁게 설명하신 분들도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른 회사의 입시 설명회에서 또는 TV 공영방송에서 또는 다른 컨설팅 유튜브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적나라하게 그러나 최대한 쉽고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록 타사 자료이긴 하지만 제가 정시 상담을 준비하거나 또는 실제로 상담을 진행할 때 우선적으로 참고하는 사이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투스가 될 겁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협찬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반 학생한테 정확히 동의를 구해서 이름이 노출되지 않고 자료만 촬영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처음 알고도 다른 회사들도 분명히 이투스의 자료가 좋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회사의 장점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 되지만 단점이나 또는 타사의 장점을 힘주어 강조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회사에서 질투할 정도로 잘 만든 이투스의 좋은 데이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용 꿀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단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락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쓸 때 단축키나 아니면 조건값 설정을 막 멋있게 왔다 갔다 빨리빨리 하면서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온라인 배치표를 사용하실 때 조건값을 막 멋지게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살펴보면 뭔가 그럴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대학교과 하나하나를 모두 클릭해서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미련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배치표는 이투스뿐만 아니라 진학사, 대성마이맥 그게 어디가 됐던지 간에 후보군을 추려놓고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시 컨설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능력 있는 컨설턴트도 필요하긴 하지만 얼마나 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검색하느냐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확히는 제가 각 팀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의 관계자분들하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다음처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여기서 제시되는 자료들은 보통 평균 추정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의 점수를 입력을 하면 표준 점수도 표준 점수지만 보통은 100분위 기준으로 보통은 판단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학생의 100분위가 몇 퍼센트 정도 되니 이거를 대학교를 과를 일렬로 쭉 세워놓고 이 정도의 수준이 될 거다 라는 추정치를 가지고 보통 안전카드라던가 상향카드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1강하고 2강에 너무나 힘주어 강조드렸던 것처럼 합격 예상 점수라는 것은 각 학과별 수집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또 따로 추정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으면 좋긴 하겠는데 근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해 수능 난이도 또는 대중의 심리 흐름 또는 그 수능이 시험을 치루었을 때 당해년도에 인기 있는 학과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같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꿀팁을 잘 들으셔서 후보군을 설정하신 다음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후보군 대학을 설정하셨으면 각 과를 정밀 분석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 뒤에 저하고 같이 오늘
활용하는 걸 실제로 보여드릴 텐데 그 결과값에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오늘도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성적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적표를 보시고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보셨나요? 자, 어떤 분석이 나왔나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표준 점수가 있고 그리고 백분위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등급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등급만 보더라도 지금 보는 것처럼 사탐 하나가 4등급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시험을 이 파트는 놓치게 된 거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2외국어, 즉 일본어는 2등급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은 대학교 검색하실 때 제2외국어가 대체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첫 번째 분석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석을 보시면 백분위가 93%, 95%, 93%, 95%가 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문과에서 사탐보다는 특히 상경계열이라면 수학의 반영 비율이 더 높은 건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 반영 비율이 95%니까 요 놈을 활용하셔서 나는 정시 지원을 할 때 수학의 100분이나 표준 점수를 높게 반영하는 데를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 성향 분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입시 컨설턴트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럼 나에게 알맞는, 즉 나에게 맞는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 즉 나는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백분위가 유리한지 어떻게 아느냐? 가장 좋은 방법이 이투스의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투스를 결제하시고 난 후에 수능 점수하고 내신 성적을 입력합니다. 가능하면 귀찮더라도 내신 성적을 입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을 입력했다면 저는 무조건 처음 가는 곳이 바로 여기 보는 것처럼 성적 분석에서 수능 성적 분석으로 먼저 갑니다. 그럼 지금처럼 창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 동의를 구했던 학생이 여학생인데 수능 성적이 꽤 좋습니다. 여기 많이 부러우시긴 할 텐데 이 학생이 평상시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결실을 잘 받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이 좋았던 학생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적을 받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성적을 받으셨으면 그 밑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는 것처럼 동점자와 성적 비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그 밑으로 쭉 또 내려가시면 조합별 상위 누적 분석,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영역 조합에 따른 비교, 이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마찬가지 과목 조합에 따른 비교도 있을 겁니다. 저는 순서적으로 보면 영역 조합 비율별 비교를 먼저 1순위로 보고 그리고 나서 2순위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점자와의 성적 비교, 이게 표준 점수가 됐던 백분위가 됐던 이 순서로 보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투스의 성적 분석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결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세부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성적을 입력하고 내 성적 분석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처럼 직관적인 데이터가 제시가 될 겁니다. 즉 영역 조합 비율별 본인의 누적 분포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표준 점수와 백분위 그리고 반영 비율에 따라 어떤 지표가 본인한테 유리한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대학교에서 지금처럼 국수탐 반영비를 1대1대1, 2대2대1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교대가 대표적이죠. 25대 25대 25, 원광대 의대도 마찬가지로 아마 퍼센테이지는 좀 다르게 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간단하게 비율을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것처럼 개인의 누적 백분위를 보여줄 건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수능 성적의 성적표에 있는 백분위하고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능 성적표에 있는 백분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누적 백분위는 낮으면 낮은 걸수록 좋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직관적으로 보시다시피 백분위로 잠봐주는 것이 반영비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100분위로 잡아주시는 것이 이 학생한테는 가장 유리하다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을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런 반영 비율의 대학이 그 학생한테는 가장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아쉬운 얘기를 하면 실제로 이과에서 국어 반영비율이 이렇게 높은 데는 서강대 정도 빼고는 상위권 대학에선 그렇게 많이 찾지는 못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향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성향 파악을 하면 나한테 유리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런 뻔한 얘기죠. 나의 안전지원 대학이나 모험지원 대학을 선별하는데 매우 유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나중에 보시면 아실 텐데 100분위로 반영 비율을 잡아줬을 때 나한테 유리한 건 맞긴 하지만 실제로 각각의 대학을 클릭해서 합격 예측을 해보면 이 비율이 아니라 다른 비율이 오히려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를 보시면 나는 100분위로 반영하는 게 유리하구나 라고 성향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나 때에 따라서 안전지원하고 모험지원할 때 적용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 드렸죠. 후보군을 추려주시고 각각의 검색을 클릭하셨을 때 그때 요 놈을 적용하시게 되면 나름대로 도움을 많이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비율 말고 다른 비율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텐데 그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반영 비율 선택이란 걸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요런 빈칸이 뜨게 될 거예요. 아마 서강대 같은 경우가 34대 46.9대 18.7 읽기도 힘드네요. 어쨌든 이런 비율이 돼 있을 건데 그런 비율을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마찬가지 본인의 100분위 누적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것도 비교하셔서 나한테 어디가 유리한지를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걸 1순위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2순위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 우리 아까 살펴봤던 동점자 기준에 따른 과목 평균과 내 과목 간 점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 학생의 표준 점수 총합은 398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투수 이 사이트에서 표준 점수 398점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쫙 추린 다음에 그리고 그 학생들이 각 과목별로 표준 점수를 얼마를 받았는지 평균을 추정을 한 거예요. 실제로 알 수는 없고 어쨌든 데이터를 보고 추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동점자 평균이 135, 130, 133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지금 보는 것처럼 본인 점수에서 동점자 평균, 과목별 평균을 뺍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결과값이 나왔죠. 즉, 내 점수는 136점이었는데 동점자 평균이 135니까 내 점수 차이는 1점이 된 거고, 수학은 내 점수는 129점인데 동점자 평균이 130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1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뭐 이미 눈치챘겠지만 동점자 학생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수학이 좀 약하고 국어는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뻔하죠. 모험대학을 잡으실 때 수학 반영 비율이 낮거나 아니면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데를 찾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됩니다. 물론 이 학생은 지금 점수 차이가 적어서 예시로는 약간 애매할 수 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마이너스 10점이고 얘가 플러스 10점이다. 그럼 명확해지죠. 수학 반영비는 무조건 낮은 데를 찾은 데를 선별해서 지원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대단히 좋은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과목별 성향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는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한 건데 이투스가 잘해놓은 것이 마찬가지 100분위 기준으로도 또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100분위 합이 296인데 여기서 동점자 평균과 내 점수차를 구한 다음에 지금처럼 확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학에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수학 반영 비율이 낮은 데를 고르시는 것이 결국은 본인한테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강조드렸다시피 막상 각각의 대학을 클릭해보고 합격 예측을 해보면 이것이 적용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투스 사이트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 들었던 것처럼 평균 추정치와 그 다음에 각 학과의 합격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투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다른 사이트를 보셔도 비슷한 결과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후보를 추려놓고 여러분이 직접 클릭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표는 많이는 활용하지는 않습니다만 가슴 아프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반 학생 제자들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과목이 수능 성적을 생각보다 잘 못 보거나 아니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빨 빠진 점수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특정 과목을 너무 못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얘는 과목 조합에 따른 그 개인 그 누적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수 탐, 뭐 뻔한 얘기죠. 국어 수하고 탐구 두 과목, 국어 수학하고 탐구 한 과목. 얘는 국어도 하나 버리고 탐구도 하나 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에 따라 지금처럼 자기의 누적 분포를 보여주신다고 보면 돼요. 단 이 지표는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수능 성적이 중하위권이거나 아니면 대학교 수준이 중하위권인 경우에 보통 많이 적용이 됩니다. 즉 내 성적 중에서 낮은 걸 아예 빼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확인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 값이 나오냐면 지금처럼 위에서 잡았던 과목 조합에 해당되는 대학교가 지금처럼 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좀 부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그 학생의 수능 성적이 꽤 높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대를 충분히 지원할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에 있는 의대가 있는 대학도 있지만 의대가 없는 대학도인데 뜬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점수가 그렇게 높은데 그 점수보다 훨씬 낮은 대학을 지원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지표도 활용하실 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후보 대학을 선정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개별적인 클릭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처럼 개인 수능 성적 분석이 끝나고 나면 안전지원대학과 모험지원대학의 후보군을 효율적으로 추리기 위해서 조건값을 설정하여 대학 후보군을 추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네 가지 지표를 이용하시면 될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상세 계열 검색을 제일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뭐 어느 정도 후보군을 추리는 데 도움은 되긴 합니다만 좀 조심해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관적으로 이건 뭐 배치표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나는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적정 대학을 검색해 달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마찬가지 지금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뜨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후보군 대학을 좀 여러 군데 찾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 이거는 뭐 이번에는 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대학교 후보군이 뜨게 됩니다. 뭐 당연히 의예과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점대 선호대학 검색이 있는데 얘는 지금 약간 버퍼링을 해서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아마 여러분에게 이 지표를 보여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점수대 아까 말씀드렸죠. 100분위 점수가 이 점수대인데 이 점수대 학생들의 가군에선 여기 대학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나군에선 이 대학을 선호하고 다군에선 이 대학들을 선호한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선호대학의 그러니까 지원 선호도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군별 학생들의 이동 성향을 판단하는데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의예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나군에선 연세대를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점수대 학생 중에서 이 학생들과 이 학생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만약 합격이 된다. 그럼 상당수의 학생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구상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잠깐 엮기로 살긴 합니다만 연세대 의예는 조심하셔야 되죠. 무조건 모든 인원이 서울대로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닐 겁니다. 그 이유는 과탐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즉 과탐 2를 하지 않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연세대 의예를 당연히 지원할 거기 때문에 모든 인원이 다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위험할 거예요. 더 아울러서 다구는 뻔하죠. 순천향대 의에 가장 많이 몰릴 겁니다. 뭐 이유는 아시다시피 의치 한수 대학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 검색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전체를 검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서울, 경기, 가군, 활용지표가 나와 있죠. 표준 점수로 할 건지 100분이라 할 건지 등급으로 할 건지 그리고 마찬가지 조합 선택을 해서 뭐 국어가 뭐 나는 약하니까 빼겠다 뭐 미반영 이렇게 되면 될 건데 좀 죄송한 얘기긴 하겠지만 여기에 클릭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상위권 대학은 제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여기 가천대를 한번 눌러볼게요. 가천대가 인기가 꽤 높아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일부 과만을 클릭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아예 전체 대학을 다 보여주시고서 검색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여기 컴퓨터공학과하고 컴퓨터공학과가 있죠. 근데 여기하고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즉 똑같은 과라도 똑같은 대학의 똑같은 과라도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유념을 하시고서 지원을 하셔야 돼요. 공학을 조금 더 확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일반 전형 1과 일반 전형 2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천대에만 국한해서 설명드리지 않고 이런 대학들이 꽤 있으니까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보통 지금처럼 전형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는 크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문이과가 교차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리 캠퍼스, 대표적으로 성균관대와 경희대 같은 경우가 문이과가 대학교가 아예 다르게 있죠. 그럼 분리 캠퍼스나 분교의 경우 또는 심지어 주간과 야간과 같이 학과가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 많은 경우 중하위권이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형을 세분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공학과 일반 전형 1은 반영비율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수학 반영비율이 높죠. 그 다음에 탐구는 한 과목만 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모든 과목을 일단은 합격 기준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어느 정도 교차 지원이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전형 2에서 보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반영비율이 벌써 달라졌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과목의 조합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동일 대학의 동일과라 할지라도 전형에 따라 나한테 유리한 대학과 유리하지 않은 대학이 있다. 이거를 확인하시려면 전체과를 지원해놓고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죠.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냐에 따라 내 점수를 충분히 살려서 대학교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상세 계열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트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대성마이맥은 아마 테마별 검색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투스의 그 상세 계열 검색은 소위 말해서 인기학과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이과 최상위권과가 잇따라 분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또 인기 있는 과가 분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투스는 최상위권 검색할 때 저는 이걸 활용하긴 하는데 보통 뭐 전자라든가 기계라든가 경영이나 경제처럼 일반적으로 인기가 많은 대학을 검색할 때는 대성마이맥이 훨씬 더 효율적이실 겁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학생이 의대 지원생이다. 그럼 저는 의치한수를 지원한다. 그럼 이 지표는 활용하긴 합니다만 나머지 대학은 바로 대성마이맥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예를 누르고서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처럼 가나다군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아마 처음엔 지금처럼 돋보기 마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나옵니다. 버퍼링 때문에 제가 미리 결과값을 보여드린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험, 상향, 적정, 하향, 안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적정 대학 중에서 꽤 많은 대학이 100분위로 활용지표를 잡은 대학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시겠죠? 아까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내 성적 분석에서 이 학생은 100분위 지표가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게 될 건데 그렇지 않은 대학에서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 대학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한림대 의예라고 대단히 인기가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솔직히 건양대 의예하고 한림대 의대가 어디가 더 의대 순위가 높냐? 저는 이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답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근데 한림대 의예하고 건양대 의예가 사실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확인을 해보려면 여러분 지금 보셔 플러스 마크를 누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저장이 될 거고요. 관심 항목 관리가 돼 있을 건데 지금처럼 가나다군이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의 지원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처럼 이 학생의 어떤 그 모의 지원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 건양대를 한번 클릭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건양대는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유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볼까요? 일단 수능만 활용하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0분위 지표를 활용한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100분위 지표는 과목별 반영비율이 뭐가 됐던지 간에 이 학생한테 가장 유리한 대학이었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건양대가 합격 가능성이 높게 분류된 거는 지표 자체가 이 학생한테 유리한 거구나.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대학은 안전카드로 하나 잡아 놓으시고 나군에서 메이저 의대는 사실은 힘들긴 하지만 인서울권 의대를 한번 모험을 해볼까? 라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번엔 한림대를 한번 보면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해주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보십시다. 표준 점수로만 반영을 해줍니다. 그죠? 그런데 국어하고 수학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학 반영비율이 훨씬 더 셉니다. 우리 기억나나요? 이 학생은 동점자 평균에서 수학 점수가 조금 낮았기 때문에 수학 반영비율이 높은 게 유리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개별적으로 클릭해서 들어와 보면 우리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지표에서 오히려 합격될 수 있다고 예측하는 데가 꽤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강조드리면 실제로 클릭을 해보고 미련스럽게 보이더라도 하나씩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왜 그럴까요? 뻔한 얘기죠. 작년에 이투스가 모집한 합격 데이터 값을 분석해봤더니 아까 그 학생의 점수 때보다 조금 낮게 형성이 됐을 겁니다. 물론 올해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만약 맞는 얘기다. 그러면 한림대를 또 마찬가지 안전카드로 잡고 가군에서 인서울의대를 또 마찬가지 모험카드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확인해보니까 놀랍죠? 나한테 불리한 조합이 의외로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지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시 상담을 준비하거나 대면 상담을 할 때 저는 첫 번째 이투스 자료부터 활용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이투스가 좋았던 이유 중에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성적 분석의 자료가 대단히 좋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반영 비율, 표준 점수냐 100분이냐에 따라서 나한테 어느 것이 유리한지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안전지원대학은 왜 그것이 안전지원대학인지 분석하기에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모험지원대학을 골랐을 때 조금이라도 유리한 대학을 고르기에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후보군을 추릴 때 조건을 걸어서 대학 후보군을 추리는 것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조심할 거는 너무나 지나치게 넓거나 또는 지나치게 좁은 범위만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학을 하나하나 보는 것이 대단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물론 자기가 설정한 조건을 따져줘야 되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전체 과를 한번 다 클릭을 해놓고 보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의치 한수 또는 간호하고 초등교육과 같은 과를 노리시는 분들은 상세 검색을 이용하면 꽤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아까 상세 검색을 통해서 보셔서 확인했지만 나한테 불리한 지표의 대학도 의외로 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니 꼭 검색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제가 또 강조는 드렸지만 이거 외 다른 과에 대해서 검색하는 건 대성마음에게 조금 더 편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색을 한번 익숙해지면 나머지 사이트의 활용법은 소위 말해서 편집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번 한번 잘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기도하지만 여러분 정시 지원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